예, 안녕하십니까. 잭입니다. 예, 지난 영상에 지금 기초연금에 대해서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초연금 증액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에 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는데요.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이탈로 얼마나 이어질까?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이탈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오르면 33.4%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하겠다. 기초연금이 50만 원이 되면 가입자 46.3%가 가입을 중단하겠다고 의향을 보인 것이 2년 전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10만 원 올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40만원 주면 국민연금 가입자 3명 중 1명은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사 결과가 뒤늦게 공개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은 자칫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1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요인의 관계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타났는데요. 기초연금액이 오를수록 국민연금 가입 거부 의향도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40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4%가 납부 중단 의사, 그리고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50만 원까지 오른다면 46.3%가 가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에서 앞으로 강화해야 할 제도로는 응답자 63.5%가 국민연금을 꼽긴 했지만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이상 임의가입자, 기준소득 월액이 높은 집단, 즉 소득이 높은 집단이죠. 그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20대와 30대 납부 예외자,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다. 자, 소득이 높은 사람은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고, 소득이 좀 낮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짚어만 보겠습니다. 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 강화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사이트가 뭡니까? 자, 우리 사회에는 소득이 높은 집단이 있고 소득이 낮은 집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득이 높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익입니다. 자,
내가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명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소득이 높은 사람은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한 측면만 맞는 겁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고, 플러스 국민연금도 같이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둘 다의 혜택을 더 볼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의 혜택만 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 모두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기초연금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강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정말 이 다음에 기회가 좀 시간을 내서 왜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의 오류 때문입니다. 다음에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 합리적이란 의견은 38.1%에 머물렀다. 49%가 비합리적이라고 여겼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이제 받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쓴 최옥금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기초연금 금액이 올라가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장기 가입 요인을 제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의 금액을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인구 문제, 다음에 베이비 부모들의 65세 진입,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재정 상황, 재원 부족, 재원 마련 대책에 아직 미미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인구 문제, 재원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회피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기초연금 금액 인상이 상당히 어렵다. 기초연금 인상, 10만원 인상은 상당히 어렵다. 자, 여기 한 가지고요. 나머지 하나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3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보죠. 그러면 추론을 통해서 현실적인 상황은 기초연금 수령액을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은 어렵다. 따라서 기초연금 월 40만 원 증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38%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증액 10만원, 40만원 수령은 어렵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정책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계 감액 제도를 통해서 더 지급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약간의 더 추가적인 지급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현재 하위 70%만 받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들은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